경기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코치, 이제 뭐 기록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더가웃에서의 어떤 모습. 뭐 태도라든가 그렇죠. 이제 경기 준비 이제 이거 어떻게 하느냐, 훈련 태도, 팀워크 점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록 외적인 것들은 이렇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혹시 코칭 스텝에 어떤 그런 의견 같은 것도 이제 받아서 하나요? 선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트레이너예요. 코치들은 본인들의 선배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터놓고 얘기하기에. 그리고 프론트도 약간 이제 좀 뭐 경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트레이너는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요. 트레이너실에서 치료 받으면서 이제 한 30분 가까운 시간에 서로 막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트레이너라고 보면 됩니다.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선수의 이제 고가가 이제 144경기가 산출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중치가 이제 팀 성적에 대한 가중치가 매겨지는 거죠. 이제 우승하면은 25%, 이제 준우승하면 20%, 3위하면 이제 15%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어떤 특정 선수가 커리어 하이급의 성적을 거뒀다고 해도 팀 성적이 최하위다. 그러면 그 고가 점수가 낮아지는 거죠.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연봉이.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팀 성적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옵션이겠죠. 옵션. 선수 개인별 옵션이 아니라 팀별 옵션. 과거에 승리 수당 같은 경우가 있었잖아요. 메리트? 메리트. 네. 저는 메리트가 프로야구에서 없어지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인 지명권 박탈된다고 하니까 딱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메리트가 한창 할 때는 뭐 몇몇 구단의 메리트는 진짜 단위가 달랐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고, SK 같은 경우도 가을 좀비? 가을 냄새 맡고 막 잘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메리트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때쯤 가면은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가도 되나? 아니 나가면 어차피 안 될 게 뭐. 하여튼 사실 메리트가 있어갖고 라카론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상대 팀도 저 팀에서 메리트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질투한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받는 쪽은 사기가 올라가고 못 받거나 덜 받거나 그런 쪽은 이제 사기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거의 삼성이나 LG였잖아요. 뭐 거기. LG 아니에요. 현대. 저 2000년도 초반에. 2000년 초반. 옛날 얘기죠. 한 20년 됐네. 그러니까 왜 얘기해 주면 뭐 어때요? 뭐 지금 없어진 거 다 아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빨리. 이거 삼성은 있잖아요 지금. 단장님 고소할까봐요? 방송에서 안 부를까봐. 그러니까 이거 특정 구단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굴지의 대기업 구단. 네. 굴지의 대기업 구단 그냥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구단들. 그런 구단들은 이제 금액 단위가 다른 거죠. 막 현금을 주고 그랬대요. 가방에. 하여튼 단위가 달랐대요. SK는 혹시 그때요? SK는 아니죠. 줘야 될 타이밍을 잘 잡아서 주는 것 아니지 돈 많이 뭐 그렇게 전 돈 많이 쓰는 구단에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제 최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한 2억 내지 2억 5천, 3억까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으로 산출이 되는데요. 이제 그 금액이 넘어가면 임의 사정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임의 사정은 이제 구단 프론트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이제 구단 연봉 실무자와 운영팀장, 단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연봉 이제 심의위원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단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좀 임의 사정을 해갖고 이제 더 주거나 덜 주거나 이제 이런 경우죠. 근데 대부분 더 주죠. 이 선수가 FA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선수가 연봉을 이렇게 이걸 이제 삭감 대상이에요. 다음에 이제 FA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게 좀 정책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거죠. 고가대로 이렇게 삭감을 시킬 경우는 사실 좀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또 있어갖고 이제 그 삭감 대상을 동결시켜주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SK 어떤 선수들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선수? 아니, 그 선수들은 뭐 이제 BFA 단연 계약 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FA를 앞두고 사실 이제 BFA 단연 계약은 제가 단장했을 때 KBO에서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 BFA로. 그래서 제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그 해가 지나면 이제 셀러리 캡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셀러리 캡에 맞추다 보면 이제 내부 선수도 좀 못 잡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 갖고 미리 좀 선제적인 조치로 이제 내부 선수를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그해 11월에 타구단에서 외부 FA를 좀 영입하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그해 100억대 선수들이 막 속출을 한 거예요. 김재환, 박건우, 김현수. 그래서 이 시장에는 들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갖고 뭐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부 선수를 단속해 갖고 좀 후위를 도모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 얘기를 꺼낸 게 이제 박종원 선수였는데 구단 직원 결혼식장에서 만났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냐? BFA 단연 계약에 대해서. 박종원 선수가 되게 반색을 하면서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발점이 되면서 박종원 선수하고 문승원 선수로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시기에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셀러리캡 거의 꽉 찬 구단들이 한 7개 구단인가 있을 거예요. 7개 구단 더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셀러리캡이 가장 걱정되는 상황이 2년 연속 이제 위반되는 거잖아요. 셀러리캡을 안 찼을 경우는 외부의 다른 선수 데리고 오고 계약한 그 선수를 포기할 정도의 선수가 누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선수들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긴 하지만 계약을 함으로써 이렇게 팀이 갖고 있는 팀 케미랄까? 팀 워크랄까? 이런 게 타구단보다는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SSG가 수치적인 전력보다는 성적이 좋았잖아요. 피타고리안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가 있잖아요. WR에도 그렇고. 근데 그건 저는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구단에서 이제 내부 선수를 잘 이렇게 챙겨준다, 그런 이미지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타구단에서 선수를 데려올 때도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협상을 했는데 그 선수가 다른 구단하고도 이렇게 같이 경쟁이 붙었는데 타구단이 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이제 여기 SK를 오겠다 했던 것도 SK는 내부 선수를 잘 챙겨주기 때문에 나중에 2차 FA를 할 때 좀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그 선수가 최지환 선수인가요? 네. 근데 최지환 선수 딴 데 갔다. 네, 그렇죠. 네. 그건 뭐 구단 내부 사정이 있을 거고 뭐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타깝죠, 그 선수가. 저는 뭐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성실하고 네, 성실하고 커리어가 있고 젊고 팀에 대한 로열티도 강하고. 지금 2군 선수의 기준은 1군 경기 못 뛴 선수 기준인데요. 퓨처스 리그에서만 뛴 선수들은 1군 고가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결이죠. 이제 SK 때도 그랬고 일부 구단에서는 퓨처스 연봉 시스템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이제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이제 사기 진작이나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스템을 가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도 1년에 한 4명 내지 5명? 이 정도 선수나 이제 좀 혜택을 받는 거죠. 이 100만 원이 올라도 2군 선수는 엄청 고마워요. SK가 원래 타구단에서는 저기 내부 선수들 연봉 후하다는 평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인정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SK가 조금은 많이 안 주긴 했었습니다. 그건 확실히 기억이 나요.